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대왕고래 테마주, 그리고 일부 2차전지 관련주와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0.96% 하락하면서 간당간당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따가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 차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스틸텍이 24% 상승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선도주로 움직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일신석재가 15% 상승했습니다. 일신석재는 통일교 재단으로 트럼프가 통일교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트럼프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신석재가 최근 61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고요. 이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 가능성이 있는데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Y 스틸텍이 7월 초 이후에 트럼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대장으로 계속 움직였었는데요. 8월 초에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급락했다가 급반등하고 전고점 부딪히고 눌리고 나서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거래가 2,300억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는 당연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고 완만하게 눌리다가 돌파를 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SY 스틸텍 주봉을 보면 강한 저항에서 부딪혔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강한 상승, 조정, 그리고 올라와서 이 저항에서 약하게 눌리다가 돌파하면서 한 차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약하게 눌리면 이쁜 눌림을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 또는 약하게 눌린 이후에 강하게 돌파할 때 돌파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화성밸브가 21% 상승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사 선정 입찰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예정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선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한선 엔지니어링, 웨이버스, DK락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화성밸브가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어제 돌파하면서 한 차례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상승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음봉이지만 전일 대비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최근 거래 대금을 보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증가한 모습, 오늘 거래 대금이 3,500억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이 1,490억 원인데 거래 대금 3,500억이니까 엄청나게 터진 것이죠. 타상 최고가가 16,880원입니다. 16,000원 부근부터 저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오늘 19%까지 상승했는데요. 전일 고점 부근에서 상승을 멈추고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5분봉을 통해서 보면요. 전일 고점을 경신했는데 바로 윗꼬리를 만들면서 매도세가 작용했고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또 음봉이 세게 나오면서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 반등, 하락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의 형태로 쌍봉이 나올 때는 일단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5일선을 지키면서 이 위에서 움직이면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6%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SDI가 5.6%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삼성 SDI에 대해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랜만에 6% 상승하면서 이 녹색선 60일 이평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박스권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박스 상단 부근에 이 회색선 120일 이평선도 있습니다. 이 상단 부근의 저항 매물 소화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상 강한 하락세가 1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좀 전에 일봉상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과거의 사상 최저가 지지를 다시 회복하면서 깨졌던 게 일시적인 이탈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121선과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삼성 SDI가 21선을 회복하는 5.6% 양봉인데요. 장기 하락 추세 중에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잘하면 요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월봉 차트상 크게 쌍봉을 만들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 쌍봉 지지 자리가 여기 저항으로 바뀌었었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월봉 쌍봉의 기본 하락 목표치는 이 높이가 되는데요. 쌍봉의 높이를 얼추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패턴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 급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강하게 회복하고 거기를 지켜줘야 상승의 힘이 세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한편 EG가 27% 상승했습니다. 최근 배터리 화재 이슈가 커진 가운데 안정적이고 저렴한 LFP 배터리가 각광받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건설주가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원가율 개선이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른 원가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사 호평이 나오면서 6.37% 상승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전고점을 경신하면서 장중 12%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 어제 같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7월 29일에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월봉 차트상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다음 저항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어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고점을 넘기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2년 1월 달에 26,500원에서 윗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급락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받았던 자리는 그 자리에 나중에 처음 올라올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고점이 26,450원으로 바로 그 자리를 찍고 윗꼬리를 단 거죠. 짧게 보면 최근 상승 조정 상승 파동이 나오고 얼추 상승한 만큼 상승해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강한 저항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으니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조정 파동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SBB테크가 11%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다음 달 초에 상품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B테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시작한 게 지난 8월 14일이고요. 그때부터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거래 대금이 100억 언더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그나마 240억 정도 거래가 형성이 됐는데요. 역배열 장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성격이고 저항에서 지금 부딪힌 모습입니다. 상승 일수가 꽤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7.9%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넉넉한 투자 실탄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올해 M&A 시계가 다시 움직일지 주목된다는 기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최근 기술적 반등 성격인데요. 머리 위에 이 회색선, 검정색 선 12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이 겹쳐있는 자리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평선 두 개와 저항 지지가 맞물리는 자리는 강한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TDS팜이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13,000원 대비 300%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따따블 공모주가 나타났습니다. 상장 당일 주가가 따따블을 기록한 건 지난 1월 우진엔텍과 현대힘스 이후 처음입니다.
TDS팜은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에서 고성장 중인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유통 가능 물량이 100만 주로 공모가 기준 130억 수준으로 유통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TDS팜 5분봉인데요. 오늘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100% 떠서 출발했는데 시가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한 상승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5분봉 파동상 한 번도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유지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2천억이 터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렸고요. 오늘 강하게 상승했고 내일 오늘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나왔다가도 한 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단타 선수들의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침 저항이 돌파 이후에 지지가 됐고 또 저항받던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됐는데요. 내일도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장 초반 16.7%까지 급등했는데요. 렉나자의 미국 FDA 허가 소식에 장 초반 급등했다가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유한양행이 렉나자 FDA 승인 기대감에 이미 7월에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번 급등을 했는데 그 전에 올랐던 게 재료 선반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급등했다가도 차익 매물이 세게 출회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개인들이 2,600억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위에서 사서 많이 물렸다는 거죠. 유한양행 5분봉인데요. 오늘 시초가가 떠서 시가 대비 추가 상승이 6% 이상 나왔는데요. 시가를 강하게 깨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더 강한 힘으로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더 이상 매수하거나 보유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요. 9시 1분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팔고 있다는 게 뻔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급등했다가 시가를 깨면 일단 팔고 도망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트레이딩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침에 급등했던 애가 상승하던 힘보다 더 강하게 하락해서 시가를 깨면 그때라도 던지고 나와야 된다.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동안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녹십자가 7.8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 출하한 면역 글로불린 혈액 제제 알리글로의 현지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코로나19 및 엠폭스 관련주가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 유의를 발동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밝히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하여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엠폭스 및 코로나19 관련주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셀리드가 코로나19 관련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면서 테마를 이끈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 16일에 분명히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단기 고점 형태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월봉 차트상 중요한 자리는 경신했다가도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진행한 유상증자 물량 750만 주가 23일에 상장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오늘 시초가가 하한가 출발을 해서 장중 한 차례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하한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고 고점 시그널이 나온 상태에서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급락을 한 것이지요. 텔리드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인데 단기간에 급락이 세게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또 세게 한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급락에 대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세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익숙한 사람만 낙주 매매로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5% 하락하면서 5일선을 살짝 깨면서 끝났습니다. SK 하이닉스의 1차 저항은 20만원이고요. 2차 저항은 이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저항으로 바뀌었고 그 부근에 61선이 겹쳐 있는데요. 이 자리가 2차 저항이죠. 1차 저항에서 빠질지 2차 저항 갔다가 빠질지 또 빠질 때 조정이 약하게 나오고 상승으로 바로 회귀할지 조정이 깊게 나올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대응하는 것이지요.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체크해 두고 거기서 저항받는 모습과 하락 강도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30분봉 기준으로 직전 저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높이만큼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략 21선이 위치한 자리가 됩니다. 일봉으로 보면 노란색 20일 이평선과 파란색 10일 이평선이 비슷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는 지지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점 그리고 19일의 저점이 깨지면 한 번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고 21선 부근에서는 지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매물을 쌓고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정확히 하락의 50%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폭의 절반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단기 하락세가 다시 오늘 작용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다시 이 검정색 선 241선 부근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21선 언저리까지 빠지고 상승 조정 상승으로 상승 추세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하락이 세게 나와서 이중 바닥을 형성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1차 저항, 2차 저항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흐름이 안정된 다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코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이 헤드앤숄더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고 넥라인을 깨면서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했는데요. 최근 반등세가 둔화된 상태에서 오늘 종가가 5일선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아직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 11선도 우상향으로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 하락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힘이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5일선을 살짝 깨면서 끝난 것입니다. 30분봉으로 중기분봉 흐름을 보면요. 19일 날 저점에서 오늘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했는데 오늘 하락과 반등을 비교해 봤을 때 하락의 힘이 강한 상황이죠. 30분봉상 이렇게 4일간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박스 중심 부근에서 부딪히면 그 박스 중심 부근이 5일선에 위치한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 하단을 깨면서 내려가면 일봉상 21선과 11선도 깨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일봉상 21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선이 30분의 242평인데요. 이 자리까지 같이 깨지게 되면 최근 상승이 일단락되고 단기 하락의 힘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이 박스 하단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단기 고점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하락 한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이 하단 그리고 21선 자리를 지키면서 상단으로 올라가서 상단에서 부딪히다가도 상단을 돌파하면 최근에 이 상승 흐름에서 살짝 쉬었다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고 최근 박스의 움직임에서 박스 중심 위에서 움직이느냐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중심 위에서 움직이다가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고, 중심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 하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일선 위에서 양봉으로 끝나서 코스닥보다는 양호한 모습인데요. 바로 위에 1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상승을 계속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쉬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요. 현재 30분봉상 상승 이후에 횡보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최근 고점 부근에서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해서 5일선이 깨지면 그때는 21선 테스트를 확인해야 되고, 5일선과 21선이 다 깨지면 단기 상승이 끝나고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상으로도 20주 이평 노란색 선, 10주 이평 파란색 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부근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쉬었다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그 부근에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해리스 마리아나 정책 테마주 오성첨단 소재가 17%까지 급등했는데 이 정고점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17 거래가 실리면서 긴 윗꼬리 음봉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죠. 항상 이 정고점 몸통 기준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부근은 저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타나면 그때라도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해리스 지지율을 앞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강했던 해리스 관련주는 하락이 나오고 트럼프 관련주가 상승세가 셌던 거죠. 단기 매매는 항상 저항에서 분할 청산 대응을 해야 되고, 저항받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 확인 이후에라도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대왕고래 주간사 선정 입찰 이벤트를 앞두고 화성 밸브가 기대감에 어제도 움직이고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저항에서 부딪히던 애가 안 빠지고 5일선 위에서 움직이면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죠.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빠지고 오히려 살짝 들어 올린다? 이거는 누군가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저항을 돌파할 때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화성밸브 30분봉을 보면 어제 아침에 급등했다가 빠졌는데요. 장 막판에는 과거의 저항에서 일단 지지가 되면서 끝났고, 오늘 아침 마이너스 출발해서 눌렸는데 전전날의 종가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전일 종가를 회복하고 전일 미니박스 상단을 회복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거치고 한 번 더 급등을 했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눌릴 때 거래가 적었죠. 전전일 종가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종가를 회복하면서 그 다음 저항까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상승, 그 다음 저항에서 또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아침에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 후 매수세가 유입돼서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 이 저항 영역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상승 대비 저항의 힘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힘을 보면서 다시 단타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저항에서 또 분할 청산을 했고요. 눌림이 나왔는데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지지받고 다시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단타, 또 상승에 대한 눌림이 약하게 나오고 이쁜 눌림,
돌파가 나오는 모습에 또 한번 단타 매매를 했습니다. 월말 대왕고래 이벤트가 남아있고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단타 매매 성공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테마 이벤트가 남아있고 대장주의 일봉 자리가 좋기 때문에 분봉 단타 성공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하승훈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계좌가 말해주니까요. 멋모르고 혼자 할 때에 비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는 어떤 종목이 막 오르면 불나방처럼 같이 올라탔다가 수익이 났다가도 물리기를 반복하고 했던 저. 그러나 이번 급등주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종목 선정부터 분봉상 눌림과 돌파를 배우면서 매수의 근거가 생기고 손절 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지니 뇌동매매가 없어지고 나만의 기준이 생긴 것 같아 수익을 볼 때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반복학습, 소행연습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들 후기들이 많고 좋은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 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남북 경협주, SY 스틸텍, 일신석재, 삼부토건, 인디에프, 다산 네트워크스 급등했고요. 대왕고래 관련주,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웨이버스, 디케이락, 넥스틸이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이지, 나인테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상승했고요. 건설주,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DL, 일성건설, 서희건설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TDS팜, 원익, RT캐스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SY 스틸텍, 화성밸브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화성밸브, 녹십자, 현대산업개발, 코스피는 0.17% 상승하여 27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순매수, 기관이 267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96% 하락하여 779.8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440억, 기관이 185억 순매도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클래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트리온 제약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국전력, 삼성 SDI,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포스코퓨처햄, 현대일렉트릭,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한국전력,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 KB금융,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산업개발, 한국전력, GS건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대한항공,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TNL, 삼천당제약, 랩지노믹스, VT,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ST팜, JC스메디칼, 메디톡스, 뷰노,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ST팜, 메디톡스, 리가캠바이오, 실리콘2, HPSP, 퓨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